치아포의 약장수 스치다 조스케. 1896년 3월 9일 새벽 황해도 안압군 치아포 이화보가 운영하는 여점에서 구타살해, 사체훼손, 사체유기, 재물강탈의 살인강도 사건이 발생했다. 범인은 1876년 황해도 해주부 백운방 출생으로 이른바 팔봉접주와 의병자 통령을 자칭하던 김구였고, 피살자는 일본인 매약상 스치다 조스케였다. 그동안 치아포 사건은 본격적인 항일투쟁에 나선 청년 김구가 민비 시해에 대한 복수를 위해 맨주먹으로 일본군 육군 중위를 때려 죽인 국모보수로 알려져 왔다. 과연 치아포 사건은 김구의 서리빨 같은 충절과 항일 의식을 표상하는 치아포 의거였을까? 이 장에서는 치아포 사건의 동기, 심리, 행동을 실증 분석한다. 살인의 추억. 김구가 백범일지에서 묘사한 치아포 사건을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1896년 3월 8일 당시 김구 본명 김창수는 황해도 용강에서 나룻배를 타고 대동강하고 건너편 안압군 치아포로 향했다. 황해도 안압군 서하면 초정리에 자리한 치아포는 대동강 물길을 따라 즐비한 여러 나루터 가운데 하나였다. 김구를 비롯한 남녀 성객 15~16명과 나귀한 피를 태운 나룻배가 출항한 시기는 대동강물이 아직 채 풀리지 않은 3월 상순이었고, 산더미 같은 얼음덩이가 둥둥 떠다니는 유빈기의 끝자락이었다. 그래서 대동강하고 뱃길에는 크고 작은 얼음덩이가 조수에 떠밀려 강역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수로항행을 방해했다. 그 때문에 얼음덩이 사이에 나룻배가 끼어 옴짝달싹 못하는 등 얼음 귀신이 될 수 있는 위태로운 지경에 처했다. 그 와중에서 오랜 시간 굶주리고 지친 성객들은 함께 태운 나귀를 잡아서 식량을 대신하기도 했다. 어찌어찌해서 치아포로부터 서쪽 오리밖에 강기슭에 닿을 수 있었다. 김구 일행이 치아포 나루터의 여점에 들어선 것은 서산에 지는 달빛도 희미한 자정을 다 넘긴 시각이었다. 백범일지에 따르면 여점 세 칸에는 전날의 풍랑 때문인지 유숙하는 손님들로 가득했다. 지친 몸을 누이고 잠시 눈을 붙이는 사이 유숙객들의 떠들썩한 기상과 함께 아침 밥상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대략 새벽 3시경이었다. 그때 가운데 방에서 단발하고 한복을 차려 입은 정씨라는 사람이 황해도 장현에 산다는데 말투는 경성말씨였다. 김구가 정씨를 일본인으로 짐작하고 바라보니 흰 두루마기 밑으로 칼집이 보여 우리 국모를 시해한 미우라고로 또는 그의 공범일 것이라 확신했다. 이에 저놈 한 명을 죽여서라도 국가의 치욕을 씻어보리라고 작정했다. 먼저 아랫방에 밥상이 들어왔고 제일 먼저 밥상을 받은 사람이 숟가락질을 시작했다. 나중에 밥상을 받은 김구는 네댓 숟갈로 한 그릇 밥을 다 먹어 치웠고, 주인장을 불러서 오늘 700렬이나 되는 산길을 걸어서 넘어가는데 아침을 더 먹고 가야겠으니 밥 7상을 더 차려달라고 청했다. 그렇지만 주인장은 아무런 대꾸도 없이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미친놈을 다 보겠다고 중얼거리며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정씨는 별로 주의하는 기색도 없이 식사를 마치고 중문 밖 문기둥에 기대어 총각 아이의 밥값 계산을 지켜보고 있었다. 김구는 서서히 몸을 일으켜 소리를 지르며 힘껏 발길질해서 정씨를 한 길 남짓 돌계단 밑으로 떨어뜨렸고, 곧장 쫓아 내려가 정씨의 목을 힘껏 밟았다. 그러자 정씨는 칼을 뽑아 김구에게 달려들었다. 김구가 얼굴로 떨어지는 칼을 피하면서 발길질로 정씨의 옆구리를 차서 거꾸로 들이고 칼 잡은 손목을 힘껏 밟으니 칼이 저절로 땅바닥에 떨어졌다. 김구는 정씨의 칼을 주워서 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점점이 난도질했다. 아직 3월 날씨라 마당에 있던 빙판에 피가 샘솟듯 흘러넘쳤다. 김구는 외놈의 피를 움켜 마시고 그 피를 얼굴에 발랐다. 그리고 피가 뚝뚝 떨어지는 칼을 들고 방 안으로 들어가 좌중을 보고 호통을 쳤다. 그 와중에 여점 주인장 이화보가 뛰쳐나와 방 바깥에 엎드려 소인이 눈은 있지만 눈동자가 없어 장군님을 멸시하였으니 그 죄 죽어도 여한은 없다며 싹싹 빌었다. 이어서 눈치 빠른 이화보는 밥 7그릇을 한 상에 다른 한 상에 반찬을 차려들여 놓고 먹기를 청했다. 밥 한 그릇을 먹은 지 10분 정도밖에 안 되었지만 김구는 큰 양푼 1개를 청하여 밥과 반찬을 모두 붓고 숟가락 2개를 포개어 밥 한 덩이를 사발만큼씩 되게 해서 떠먹었다.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와중에서도 보기 좋게 두어 그릇 분량을 먹다가 숟가락을 던지고는 사람들이 들으라고 오늘은 먹고 싶던 원수의 피를 많이 먹었더니 밥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식사를 마치고 김구가 직접 정씨의 소지품을 조사해보니 스치다 조스케라는 일본 육군 중이었고 가진 돈이 엽전 800냥 남짓이었다. 그 돈으로 김구는 뱃사람 7명에게 배싹을 지불하고 마을 동장을 겸했던 이화보에게 나머지 돈을 모두 동네 극빈자들에게 나눠줄 것과 외놈들은 우리 조선의 사람들뿐 아니라 모든 생물들의 원수니 바닷속에 던져서 물고기와 자라들까지 즐겁게 뜯어먹도록 하라고 명했다.
이어서 지피를 대령시켜 국모보수의 목적으로 이 외인을 타살하노라라고 적고 끝줄에 해주 백운방 턱골 김창수라고 써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여점 외벽에 내붙였다. 그러고는 이화보에게 안학 군수에게 사건의 전말을 보고하라. 나는 내 집으로 돌아가서 회답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아침 해가 밝아오자 김구는 흰옷이 온통 피로 붉게 물들었기 때문에 벗어두었던 두루마기를 걸치고 피살자의 환도를 허리춤에 지르고는 한가로워 보이는 태도로 행객과 동네 사람 수백 명 사이를 지나서는 빠른 걸음으로 고개를 넘어 신천읍으로 향했다. 겉으로는 태연자약했으나 마음속으로는 무척 조급했다. 그날은 마침 신천읍 장날이었다. 시장에 모여든 장꾼들 사이에서는 이미 치아포 이야기가 입에 오르내리고 있었다. 오늘 새벽 치아포 나루에 어떤 장사가 나타나서 일본 사람을 한 주먹으로 때려 죽였다느니 나이가 20도 채 못 되는 소년이라더라. 혹은 그 장사는 밥 7그릇을 눈 깜짝할 사이에 다 먹더라. 우연히도 장터에서 신천 서부 출신으로 동학 점주 행세를 하고 다니는 유해순과 그의 동생 유해각을 만났다. 유해순은 김구의 몸에서 풍기는 피비린내와 붉은 피로 얼룩진 의복 그리고 허리춤에 지르고 있는 칼을 가리키며 그 연유를 물었다. 그러자 김구는 길을 오다가 외가리 한 마리를 잡아먹었더니 피가 묻었다느니 노영이 동학 접주 노릇할 적에 남의 돈을 많이 강탈하여 두었다는 말을 듣고 강도질하러 왔다고 둘러댔다. 사건의 대강을 파악한 유해순은 크게 놀라며 어서 피신할 것을 권했다. 하지만 김구는 사람의 일은 모름지기 밝고 떳떳하여야 하오. 그래야 사나 죽으나 값이 있지. 세상을 속이고 구차히 사는 것은 사나이 대장부가 할 일이 아니오라며 거절했다. 이후 곧장 해주 백운방 본가로 향했고 부친께 그동안의 일을 소상히 보고했다. 부모 역시 몹시 놀라며 속히 피신할 것을 애써 권했다. 하지만 김구는 내가 외놈을 죽인 것은 사사로운 감정으로 한 일이 아니라 국가적인 수치를 싣기 위해 행한 일이니 정정당당하게 대처하겠습니다. 피신할 마음이 있었다면 애당초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미 실행한 이상 자연히 법사에서 사법적인 조치가 있을 터이니 그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 몸 희생하여 만인을 교훈할 수 있다면 죽더라도 영광된 일입니다. 제 소견으로는 집에 앉아서 마땅히 당할 일을 당하는 것이 의로운 일이라 생각합니다라며 거절했다. 그러자 부친도 내 집이 흉하든 망하든 네가 알아서 하라며 더 이상 피신을 권유하지 않았다.